블루리본 캠페인 대한비뇨기 종양학회가 알려주는 전립선암 바로 알기. 그러면 이제 증상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증상이 과연 어떤 게 있느냐. 이런 증상들이 반드시 전립선암의 증상이라는 건 아닌데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한 번쯤은 꼭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전립선암은 아니라는 어떤 그런 진단 과정 거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래오시게 되면은 나 이게 전립선 비대증 아니에요. 나 이 방광염 같아. 그래도 저는 항상 전립선암을 염두에 두고 막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비대증하고 암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암이 막 자라나가는 거죠.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은 이게 자꾸 커지게 되면은 이런 데를 막 누르게 되잖아요. 다른 정상적인 조직들을.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오줌이 나오는 부위를 이게 이제 둘러싸면서 커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배뇨 증상들, 자주 본다든지 시원하지 않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뭐 지린다든지 밤에 자주 일어난다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암이라고 하시면 이제 다들 궁금하신 게 아니 뭐 암이라는데 옆집에 누구는 뭐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나도 이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아시겠지만 암이 다 다르죠. 이게 옆집의 그분과 어르신과 또 앞집의 이분이 암이 좀 다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암을 오시게 되면 저희가 쉽게 1기, 2기, 3기, 4기로 나눠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암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물으시죠. 제가 몇 기 암이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나누자면은 우리가 암이 뭐 어떤 검사에서도 보이지 않는데 우연하게 발견되는 이런 경우, 이런 걸 우리가 1기라고 하고요. 2기는 뭔가 이제 전립선암에 국한돼 가지고 눈에 좀 보이고 그 다음에 뭐가 만져지고 이런 경우가 2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전립선암이 이제 밖으로 퍼져 자라는 경우 요거를 우리가 3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예 전립선을 벗어나 가지고 막 나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4기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은 이게 자꾸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점점 심해지시는 거죠. 그리고 약을 먹어도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이로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전이와 관련된 이게 막 이제 임파선이라고 우리 혈관과 함께 동시에 순환되는 그런 혈관 계통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막혀가지고 막 다리에 부종도 생기고 뼈로 전이가 되게 되면 뼈도 막 아프고 간에도 가게 되고 폐로 가게 되면 뭐 이렇게 숨 쉴 때 뭐 이렇게 뭐 숨을 잘 못 쉰다든지 뭐 기침이 난다든지 피가 난지 이럴 수도 있고요. 머리 쪽으로도 전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립선암 진단 받게 되면은 이 머리 발끝까지 검사 쫙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안 가 있는지 하게 되고, 그래도 우리가 막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처음 치료를 우리가 보통 이제 호르몬 치료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거대 저항성 전립선암이라 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수술이나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이제 뭐 차세대 호르몬 치료, 그 다음에 뭐 항암 치료, 뭐 이런 치료들로 옵션이 많이 달라지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옆집 사람과 앞집 사람과 나하고 치료가 똑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제가 어떻게 진단을 내리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전립선암이 난 증상이 없으니까 나는 별거 아닐 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꼭 전립선암은 초기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조기 검진을 해서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다. 보통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제가 보통 여기까지 1차 검사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1차 선별 검사부터 이렇게. 뭐 저한테 외래 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뭐 피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어르신들 되게 기분 나쁘게 제가 똥구멍에 뭐 찔러넣어가지고 제가 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막 초음파도 보고 제가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어르신들 여기를 막 만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걸 뭐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 나는 좀 오줌이 때문에 왔는데 왜 이쪽 똥구멍을 찌르고 막 힘들게 하냐고.
근데 그 이유가 이 검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1차 선별 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어르신들 오게 되면 그 똥구멍 찌르는 거 별로 기분 좋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꼭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립선암이 강하게 의심이 되게 되면은 2차적으로 확진을 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와 함께 뭐 CT, MRI, 뭐 뼈 스캔, 양전자 단층 이런 사진 검사들을 같이 진행을 해서 어르신들이 몇 기의 암이 의심되는지 확인을 해서 저희가 치료 방향을 제시를 해드리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보통 하시는 게 조기 검진에 들어가는 게 이제 여기 보이는 두 가지 검사인데요. 보통 PSA 검사라고 피 검사를 많이 합니다. 어르신들 PSA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보통 50년 이상에서는 저희가부터 매년 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제가 40세부터 하자 그러고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제가 항문을 이렇게 집어넣는 검사는 제가 보통 40세 이상부터 매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오면 제가 불편하게 계속 뭐 찔러댑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제가 뭘 만져보냐면은 뭐 어르신들 전립선의 크기가 어떤지, 보통 뭐가 있으면 좀 많이 커져 있거든요, 정상보다. 그리고 뭐가 혹이 있으면 좀 단단하고 좀 그래요. 예, 그리고 혹 같은 게 만져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변 조직과 보통 대부분들 경계가 잘 지어져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경계가 이렇게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눈, 코, 입이 딱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눈과 코가 이렇게 뭐 허물어졌다 그럴까? 이런 느낌이 이제 손가락을 만지게 되면은 그런 느낌이 제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피 검사를 통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전립선암에 얼마나 위험도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를 통해서 진짜 뭔가 눈에 보이는 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PSA를 하게 되는데 PSA가 상당히 중요하죠. 뭐 이제 아시겠지만 수치가 높으면 암 확률이 높은 거고요. 옛날에는 저희가 보통 4가 기준이라 그랬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 근데 요즘에는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연세마다 물론 다 다르지만 3 정도를 저는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3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은 아이고 어르신 좀 수치가 높은데 좀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어르신한테 좀 기분 나쁘게 제가 좀 이렇게 좀 겁을 좀 드리죠. 그래서 어르신 괜히 겁을 드리는 건 아니고 실제로 전립선 수치가 4에서 10만 되더라도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한 2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5%가 적다면 적은 거지만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리고 10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 확률이 완전히 2배로 올라와가지고 한 50%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몰랐지 알고 나서 제가 만약에 어르신한테 겁을 안 드리게 되면은 그건 제 직무유기인 거죠. 예, 그래서 저런 데이터를 근거로 저희가 항상 어르신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수치가 올라갔다고 해서 100%다 암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개인 병원에서 이 수치가 좋다는 얘기 듣고 막 사색이 질려갖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고. 근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수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뭐 염증이 있다든지, 뭐 비대증이 있다든지, 뭐 물론 암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경우에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감별하는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으로는 우리가 암이다 이렇게 제가 바로 무슨 뭐 무당처럼 이렇게 점질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런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쨌든 제가 가급적이면 어르신들한테 MRI와 함께 조직 검사를 제가 권유를 하게 되고요. 그 실제로 이 비용은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 이제 나중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다 병원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저희 병원 가격을 공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가격은 뭐 싼 데는 한 10,000원, 뭐 비싼 곳은 30,000원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제가 강하게 의심이 되게 되면은 먼저 어르신들한테 이제 MRI 검사와 함께 조직 검사를 하자고 얘기를 해요. 뭐 조직 검사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표준 조직 검사로 알려진 방법이 항문을 통해서 초음파 탐침자를 집어넣고 여기다 바늘을 달아가지고 이게 조직을 일부 떼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슬라이드에서 암 조직이 나오는지, 암 조직이 나오면은 그 암이 얼마나 악성도가 높은 암인지, 그걸 저희가 단계로 나눠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 나왔다. 암이 나왔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듯이 이게 과연 몇 개 암인지 저희가 알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뭐 CT 촬영, MRI 촬영,
뼈 촬영, 뭐 좀 더 심한 경우에는 PET-CT까지 저희 권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뭐 암 진단되고 오면 제가 막 검사를 막 많이 내요. 그러면 아니 왜 이렇게 검사를 많이 내냐고. 그게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만 저희들이 뭐 주위 조직으로 얼마나 이게 침습이 됐는지, 임파선으로 가진 않았는지, 그 다음에 어르신들 궁금하신 정확한 몇 기의 암인지, 그 다음에 뭐 뼈로로 전이는 안 됐는지, 뭐 이런 것들 저희들이 정확하게 감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